손자병법 제14화는 바로 오나라와 초나라의 대전투입니다. 여기서는 손모의 전략이 어떻게 거대한 초나라를 무너뜨렸는지 그 운명을 건 싸움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혼란했던 중국 춘추전국 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것의 시작은요, 초나라의 국경 요새였던 바로 이 소성입니다. 여러분 오자서 기억하시죠?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무려 17년을 기다렸잖아요. 드디어 그가 복수의 칼을 뽑아들고 이 공격의 가장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오자서는 정말 맹렬하게 소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공격을 퍼부었어요. 초나라의 성주 미번은 처음에는 오나라 군대를 좀 얕봤거든요. 그런데 막상 부딪혀 보니 오자서의 기세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결국 기세에 눌려서 성문을 굳게 닫아 걸고는 수도에 빨리 도와달라 하고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나라 진영에 아주 긴급한 보고가 하나 들어와요. 그게 뭐였냐면 초나라의 백전노장,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낭화가 정예병 1만 명을 이끌고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모두의 시선이 누구에게 쏠렸을까요? 네, 바로 손무였죠. 이게 바로 손무의 능력을 증명할 첫 번째 시험대였던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 손무의 천재성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그 즉시 3단계로 이루어진 정말 완벽한 매복 작전을 짜내요.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단계는 유인입니다. 우리 주력군이 일부러 진척 후퇴해서 성 안에 있는 적이랑 구원군을 모두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탈취. 적이 속아서 성문을 여는 바로 그 순간, 갈대밭에 숨어있던 전해 장군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성을 점령해버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포위죠. 숲에 숨어있던 부계 장군이 구원군의 도망갈 길을 딱 막고 후퇴했던 우리 주력군이 다시 돌아와서 양쪽에서 완전히 섬멸해버리는 작전. 와, 정말 모든 변수를 계산한 완벽한 연계 작전이었어요. 그리고 이 손무의 계획은요, 와, 정말 잘 짜인 한 편의 연극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실행됩니다. 자, 보세요. 손무가 후퇴하니까 낭화는 이것 봐라 하면서 얕보고 맹렬하게 추격하기 시작해요. 성 안에 있던 미번도 낭화를 마중하겠다며 성을 텅 비우고 나오죠. 바로 그 순간 갈대밭에 숨어있던 전의의 군대가 텅 빈 소성을 그대로 접수해버립니다. 낭화가 하고 당황해서 군대를 돌리려고 하는데 이번엔 숲에서 부계가 튀어나와서 뒤통수를 제대로 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퇴했던 손무의 주력군까지 다시 돌아와서 낭화의 군대를 완벽하게 둘러싸고 섬멸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소성도 잃고 구원군마저 전멸당하자 초나라는 정말 나라의 운명을 걸고 대군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쟁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초나라 왕은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지략가로 이름난 심윤술에게 5만 대군을 맡기면서 이 나라의 위기를 막아달라고 명합니다. 한수라는 강에 도착한 심윤술은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돼요. 오나라가 배를 다 버리고 육지로만 진격해왔다는 거예요. 심윤술은 이걸 듣자마자 무릎을 탁 쳤겠죠. 아, 이것이 오나라의 치명적인 실수구나. 그는 바로 승리를 위한 새로운 계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쟁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심윤술의 계획은 정말 논리적이고 완벽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낭화 장군이 정면에서 오나라 군대를 붙잡아두는 동안 자기는 뒤로 싹 돌아서 오나라군의 배를 전부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급로도 도망갈 길도 다 끊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쪽에서 덮치면 끝나는 게임이었죠. 그런데 낭화는 이 확실한 승리의 길을 거부해버립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 바로 낭화 옆에 있던 모사, 사왕이라는 인물의 이간질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왕이 낭화에게 이렇게 속삭인 거예요. 장군, 심윤술의 계획대로 이기면 모든 공은 다 그 사람 차지가 됩니다. 장군께서 직접 이기셔야만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라면서 낭화에 공을 세우고 싶은 마음, 그리고 심윤술에 대한 질투심을 아주 교묘하게 자극한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낭화는 공을 세우겠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심윤술과의 약속을 그냥 깨버리고 그날 밤 몰래 강을 건너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상대는 손무였죠. 손무는 이 모든 걸 손바닥 보듯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낭화가 강을 건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북의 기습을 받아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요. 그 다음날 밤에는 또 오나라 본진을 기습하려다가 텅 빈 막사,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된 매복에 그대로 걸려들고 맙니다.
결국 그의 군대는 정말 순식간에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박살나고 말죠. 자, 주력 군대가 이렇게 괴멸됐는데도 초나라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터져요. 바로 내부 갈등으로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무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사람이 아니었죠. 그나마 다행이라면 투수 장군이 이끄는 지원군이 도착했다는 건데요. 근데 이게 도움이 된 게 아니라 패배의 책임을 두고 낭화와 투수가 만나자마자 으르렁대기 시작한 겁니다. 사사건건 부딪히고 심지어 같은 편인데도 서로 말 한마디 안 섞을 정도였으니 초나라 지휘부는 사실상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진 거나 다름없었죠.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손자병법에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가 실제 전쟁터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초나라가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정신없는 걸 본 부계 장군이 지금이 기회다, 공격하자라고 건의를 해요. 그런데 오나라 왕 함녀는 혹시 함정일지 모른다면서 반대하죠. 하지만 부계는 손무의 가르침을 떠올립니다. 전쟁터에서는 때로는 왕의 명령이라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그는 왕명을 어기고 독자적으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무는 부계의 이 결단이 옳았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즉시 전군을 보내 그를 지원하죠. 정말 대단한 판단력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백거 전투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분열돼서 우왕좌왕하던 초나라 군대는 오자서 전이 부계가 이끄는 세 방향의 맹공을 받고 말 그대로 섬멸당합니다. 한수강변에는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강을 붉게 물들일 정도로 정말 처참하게 전멸하고 만 거죠. 주력군을 모두 잃은 초나라. 이제 남은 건 뭘까요? 오나라의 칼끝은 마침내 초나라의 심장, 수도인 영성을 향합니다. 이제 정말 작전의 마지막, 최후의 결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전투를 표현하기에 이 사자성어보다 더 좋은 말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건곤일척입니다. 하늘 건, 땅 곤, 한일, 던질 척.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하늘과 땅, 즉 온 세상을 걸고 단 한 번 주사위를 던진다는 뜻이에요. 모든 운명을 건 단 한 번의 승부,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손무의 마지막 계책은 역시나 또 한 번 적의 허를 제대로 찌릅니다. 일단 동서남북 4개의 성문을 모두 공격하는 척해서 수비 경력을 쫙 분산시켜요. 그리고 진짜 주력군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바로 모두가 적인 절대 안 되라고 생각했던 곳. 너무 험준해서 오히려 방비가 허술할 거라고 예측한 남문으로 집중 공격을 퍼붓는 겁니다. 적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곳을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정말 기가 막힌 발상입니다. 이 남문 공략은 정말 처절한 사투 그 자체였습니다. 전해 장군이 이끄는 100명의 결사대가 위에서 쏟아지는 바위와 통나무를 온몸으로 맞아가면서 그 깎아지른 절벽을 기어오릅니다.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었어요. 하지만 살아남은 50여 명의 용사들이 마침내 성벽 꼭대기에 도달해서 안에서 굳게 닫힌 문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도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거죠. 결국 오나라는 5번의 큰 전투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5번 모두 승리하는 엄청난 위협을 달성합니다. 이 5번의 승리로 당대 최강대국 중 하나였던 초나라의 수도를 함락시키는 데 성공한 겁니다. 성이 함락되자 초나라의 소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나라를 지켜야지 어딜 가느냐는 어머니의 꾸짖음마저 뒤로 한 채 자기 누이 동생만 데리고 수도에서 도망치는 그런 치욕스러운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한나라의 군주라고는 믿기 힘든 참 처참한 최후였죠. 자, 이 모든 과정을 쭉 돌아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 가지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엄청난 승리는 손무의 천재적인 전략이 만들어낸 걸까요? 아니면 공을 세우겠다는 욕심과 질투에 눈이 멀었던 적장 낭화의 치명적인 오만함이 스스로 불러온 패배였을까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